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연예가 이슈들을 들여다보고 분석 소개하는 강일홍의 이슈 토크입니다. 가수 김호중이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는데요. 2심 법원이 선고한 2년 6개월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호중은 작년 11월에 1심 2년 6개월형을 받았고 지난 4월 25일 날 항고심이었죠. 항고심에서도 원심 그대로 2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고심 직후에 대법원에 상고를 한 거죠. 상고를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달 초에 상고소를 취하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실 상고를 취하한다는 것은 모든 법적 판단, 그러니까 대법원 3심 최종심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가 이를 포기하게 되는 건데 2년 6개월형은 그대로 이제 만기 복역하게 되면은 내년 11월이 돼야 출소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작년 5월 23일 날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이제 인신 구속이 됐고 이후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또 1심, 2심 거치면서 2년 6개월형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꽉 채우면 내년 11월이다. 이런 어찌 보면 시간적으로 팬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너무나 답답하고 긴 이제는 일말의 희망도 없다. 사실 1심 선고, 2심 선고 재판 과정에는 지은 죄가 무겁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또 수많은 탄원서 본인에는 물론이고 팬들과 또 동료 연예인들 그리고 피해 당사자인 택시기사분이 합의를 거친 이후에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해서 죄는 잘못이지만 충분히 반성할 한순간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으면 한다는 이런 여러 그런 탄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거죠. 죄를 그냥 경감해달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은 죄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서 판단하되 집행유예라는 이런 어떤 선처를 바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다 모든 게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당초대로라면 대법원 상고심을 받기로 했던 이유는 가수로서 또 수많은 팬덤을 가진 가수로서 지금은 상황이 이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가요계에 복귀 또 팬들 앞에 무대를 서고 싶다는 본인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판결을 뒤집는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어쨌든 법리적 판단을 최종적으로 받아보고 싶다는 그런 희망사항 때문에 상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상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고를 했을 때 대부분 판단을 받았을 때에 대한 실익이라든가 실효성 여러 가지 상황을 아마 따져봤을 거라고 봅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든가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이 많이 고려가 됐겠죠. 사실 1, 2심이 동일하게 똑같은 판결이 나온 이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예를 들면은 법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뒤집으려면 뭔가 1, 2심에서 제기됐던 그런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 요건들에 대해서 뒤집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거나 그런 어떤 잘못된 판단이라는 봐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례를 봐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그런 거를 수치적으로 따져봐도 10건 중에 3건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70% 이상은 1,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이런 사건 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특별하게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 그렇게 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재판부 1, 2심 판단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팬들이나 본인은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실익보다는 팬들에게 대부분 판단이 동일하게 났을 때 상처를 한 번 더 줄 수도 있고 또 허탈감만 더 안겨질 수 있다. 본인도 마찬가지다. 이렇다면 아예 본인이 이미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마당에 차분하게 1, 2심 판단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길고 답답한 기간이지만 내년 11월까지 주어진 선고 결과에 따라 조용히 제소 기간을 견뎌가는 게 어찌 보면은 물론 지금은 좀 너무나 힘들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고 해가 바뀌고 또 내년 중반 하반을 넘어가면서 출소 날이 가까워진다면 이런 고통과 힘든 기간도 결국에는 그때는 더욱더 어찌 보면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거쳐가야 될, 쌓아가야 될 또 다른 숙명적, 운명적 길이라 이렇게 아마 느낄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고려를 했고 또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기 복역을 했을 경우에 내년 11월인데 지금이 5월이니까 앞으로도 거의 1년 5개월, 6개월가량 남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느냐? 물론 그 방법이라는 게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했을 때부터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데 형기의 3분의 2, 전체 30개월 중에 20개월을 채우는 기간은 따져보니까 내년 1월입니다. 내년 1월까지는 일단 자격이 1월 이후에는 이제 주어지는 건데 가석방 자격 요건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진행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또 다른 요건이 또 있어야 되는데 교도소 복역 중에 모범수일 경우에 교도관이라든지 관련 기관, 법무부겠죠. 관련 기관의 가석방 심사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이후에 또 물론 그런데 또 김호중 같은 경우에는 구속 이후에 지금까지 재판을 지금 1년 이상 동안 이제 재판을 가졌는데 그 과정에 본인이 처음부터 반성하는 자세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교도소 복역, 수용 생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한 어떤 갈등이라든가 분란이 생긴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아마 자격 요건이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리고 여론도 재판 과정 동안에는 그랬지만 이제 본인이 1년 이상 지금 수용 생활하고 있고 내년 1월 이후라면은 앞으로도 꽤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이후가 되면 김호중에 대한 어떤 동경 여론도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빠르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빠르다면은 내년 1월 이후니까 석가탄신일이 4월 양력으로 5월 정도 되겠죠. 이때가 가능성이 좀 유력하다고 보고 이도 만약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을 테니까 이도 어렵다면 현실적으로는 내년 8월 8.15 강복절 즈음에는 아마 거의 8.15 강복절이라면 만기 출소의 석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수용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 한 달, 단 며칠이라도 빨리 출소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한 기대감이고 희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가봐야만 조금 어떤 가닥이 잡히겠지만 현재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가석방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내년 8월 광복절이 가장 빠른 어찌 보면은 유력한 현실적인 희망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또 다른 변수라든가 다른 상황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으로 지금까지 흘러온 여러 가지 정황적 상황을 본다면 아주 빠르다면 내년 5월 그리고 5월을 넘긴다면 8월쯤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김호중 본인이나 팬들도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차분하게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기다렸던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허탈하고 정말 아쉬운 부분이겠지만 그렇더라도 이 팬분들은 15만 아리스 팬들은 거의 흔들림 없이 김호중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응원과 지지를 통해서 앞으로도 아마 꾸준하게 김호중의 그 견딜 앞으로 남은 수용생활 기간도 아픔을 함께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에서는 또 김호중의 이번 상고 취하서를 낸 이후에 팬들이 그 지지를
이어가겠다, 절대 김호중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마치 김호중이 벌써 복귀를 준비한다, 컴백 논란, 이런 식으로 좀 앞서가는,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까지 굳이 흠집 내기 위한 기사를 쓰고 그런 제목을 달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아직도 이런 무슨 당장 복귀를 한다면 내년 만기 출소가 내년 11월이고 그 이후나 돼야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건데, 팬들이 단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향후에 김호중을 끝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그래서 이거를 성급한 복귀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좀 처음 사건 났을 때 여론몰이로 호도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심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타 가수 팬덤들조차도 지금은 한순간 잘못으로 이렇게 추락한 김호중이나 김호중 팬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렇게 동동 여론을 보여줄 정도인데, 굳이 그렇게 언론이 나서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생각이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이런 아픈 마음을 조금 추스르고 차분하게 이제는 길게 시간을 갖고 멀리 내다보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죠. 정우영이 배우 이광기의 딸과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랜만에 스포츠 스타와 또 연예계와의 결혼 커플로 맺어지는 소식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샀고 또 화제가 됐습니다. 정우영이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결혼 소식을 먼저 알렸죠. 결혼 둘이서 또 웨딩 사진 촬영한 사진도 같이 올렸고,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여러분과 직접 나누고 싶었는데 먼저 기사로 전해지게 돼 조금은 아쉽지만, 제가 웨딩 사진과 함께 다시 인사드린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축복해 준 부분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달라, 이렇게 전했는데요. 배우 이광기의 딸 이연지는 이광기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시청자들과 익숙한 그런 얼굴이고, 또 지금 이광기는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미술 갤러리도 몇 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파주와 여기 용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광기 인터뷰차 용산이나 파주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갤러리를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갤러리를 아빠를 도와서 갤러리 운영자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연지 씨는. 그래서 이연지 씨는 방송 활동도 했고, 또 아버지하고 같이 방송 출연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얼굴이 이미 알려진 얼굴이긴 한데, 이렇게 갤러리 운영자로서 또 미술 관련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축구선수 정우영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축구 스타와 축구 스타 가족, 연예인 가족으로도 아마 앞으로 하게 돼. 결혼은 6월 15일 날 잡혀 있습니다. 장소도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일단은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아주 가까운 분들하고 좀 조용하게 스몰 웨딩을 하고 싶어서 결혼 장소는 지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좀 모르겠습니다. 당일날은 본인들이 알릴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장소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면 해서, 일단은 6월 15일 날 서울 모처에서 조용한 곳에서 결혼한다는 것만 지금 알린 상태이고요. 이날 결혼식 사회를 국민 MC죠. 유재석 씨가 유재석이 사회를 맡기로 했는데, 유재석하고는 이광기가 오랫동안 연예인 야구단을 통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분이 돈독하고, 또 이광기가 이연지 씨가 딸이 어릴 때 야구단 야구 시합이 있으면 딸을 데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많은 연예인들이라든가 동료들이 아주 귀엽고 예쁘다고 이렇게 다독거려준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석도 이연지,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성큼 커서 26살 이렇게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어렸을 때도 그렇게 돈독한 사이다 보니까 이번 이연지의 결혼,
에도 선뜻 사회를 봐주기로 했다고 그러죠. 제가 결혼 소식을 알린 이후에 이광기하고 또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예비 사위 정우영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좀 하더군요. 뭐 운동도 잘하고 성실하고 묵직하고 정말 신중하고 또 무엇보다 내 딸 연지하고 아주 정말 너무나 예쁘게 사랑하고 서로 둘만을 아주 평생 이렇게 한다는 그런 모습에 아빠로서 너무나 기쁘고 듬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정우영은 뭐 국가 축구대표 선수이고 2018년에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프로로 데뷔했죠. 이후에 이제 프라이부르크, 스투트가르트 등을 거쳐서 현재는 유니언 베를린 소속입니다. 뭐 무엇보다 우리 축구 팬들은 정우영의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활약을 늘 듬직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광기 딸 이연지 씨와의 결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효리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가수 이효리는 1세대 걸그룹 핑클 출신이죠. 멀티 엔터테이너입니다. 뭐 예능인, 그리고 광고 모델, 패션 모델, 그리고 방송 MC로 너무나 연예계에서는 그 이상이 가히 독보적인데, 결혼한 이후에, 결혼은 2013년에 가요 프로듀서 이상순과 결혼했는데 2013년, 벌써 12년 됐네 결혼한 지. 이번 주에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2억 원의 기부금을 자립 청년들을 위해서 내놨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오랫동안 이어온 정말 훌륭한 연예계 부부로, 인꼬 부부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에 지난 19일 날 자립 준비 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기금으로 2억 원을 내놨다, 이런 전달됐는데, 일단 이번 기부 2억 원은 아름다운 재단과 10년 넘게 인연을 맺어온 이효리와의 인연,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이상순과 뜻을 함께 모아져서 전달된 기금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물론 자립 청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효리, 이상순, 제주에 이제 결혼한 직후에 제주에 터전을 마련해서 11년간 살았죠. 저도 제주에 결혼해서 거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갔고, 사실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언론에도 조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이상순, 이효리가 결혼해서 살던 그곳을 제가 또 현장 취재를 좀 다녀온 적도 있고, 어쨌든 많은 대중이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가 생기면 또 그 부분에 대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또 현장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취재하기 마련인데, 뭐 좀 그 취재는 뭐 결혼 직후였으니까 아마 거의 제가 다녀왔던 현장 취재는 뭐 꽤 오래전입니다. 2015년 이 무렵이었는데, 아무튼 11년간의 제주 삶을 이제 마무리하고 작년에 다시 서울 시민으로 돌아왔죠. 이상순, 이효리 부부는 작년에 서울 종로 평창동에 단독주택을 새로 마련해서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 시민이 됐고요. 이렇게 서울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더욱더 활동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일들, 선한 영향력, 기부라든가 봉사활동, 이런 부분을 꾸준히 한다는 점에서 이효리, 이상순 부부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연예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